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최근 중국인의 마지막 경고라는 러시아 속담이 눈길을 끌면서 네티즌들은 역시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고 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월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페이스북 신27부대 군사잡담 팬페이지에 옛 소련 시절의 속담을 공유하며 중국인의 마지막 경고는 어떤 행동도 제하지 않는 구두 경고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미군이 대만 해협에서 정찰 비행을 계속해 중공이 900차례나 미국에 최후의 경고를 보냈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은 지지부진했다는 게 위키백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위협적이지 않은 구두 경고를 중국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며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속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속담이 우습다며 공산당만이 공산당을 알고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공의 전략 외교 스타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미군 EP-3 전자정찰기 한 대가 대만에서 이륙한 것으로 오심돼 중공의 불만이 거세지자 당시 중공 관영 황구시보는 차잉원 총통은 근본적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만과 미국 측이 대만 이착륙을 위해 미 군용기를 배치했다면 이는 중국이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레드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미군 C-17 전략 전술 수송기에 탑승해 대만에 도착하자 왕은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자제하며 강력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은 왕홍광 중공군 중장이 양회에 참석해 대만 기자들에게 미군이 감히 대만에 가면 중공군이 사흘 만에 대만을 점령한다라며 허풍을 떨며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공의 리커신 주미공사가 3년 전 워싱턴에서 미국이 대만에 군함을 파견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나는 미국에 대해 400자 엄중한 경고를 한다도 찾아낸 네티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역시 러시아 사람들은 중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역시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한다. 역시 중국 공산당의 선조이다. 허세 부리며 겁이 많고 이를 두려워하며 전쟁을 하면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공산당이다 라며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4일 남중국해에서 미 항공모함 칼빈선호에 F-35C 전투기 한 대가 착륙사고로 추락해 최첨단 기밀이 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긴급 회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엄밀히 수색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해군 7함대 니콜라스 링고 대변인은 25일 미 해군이 F-35C 전투기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중국과 인양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중공이 F-35C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니콜라스 링고는 이 사건에서 중공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 연합정보센터 전 작전소장 카럴 슈스터는 중공은 엄밀하게 잠수함과 중심 잠수기를 이용해 철저하게 위치 파악과 조사를 하고 심지어 남중국해 영토를 주장하며 인양군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셔터 작전소장은 미국 F-35C의 인양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는데 10일에서 15일이 걸린다며 현장에 도착하면 남중국해 깊이에 따라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F-35C를 직접 폭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폭파 후 바닷속에 흩어진 파편 속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정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폭파해도 결국 관심을 두고 인양한다면 정보를 어느 정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1월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2022년에 김정은은 이미 미사일을 5번째 발사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자전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과거 경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힘가시가 미국의 관심을 끄는 최선의 방법이며 특히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시점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4차례의 실험 발사에서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달 만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발사한 것은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의 이목을 끌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재접촉과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해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힌 경제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국제적 비난과 미국의 제재를 불러오자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내각 관방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통신과 연합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한 다음날 처음 제재를 가했고 1월 12일에 또 새로운 제재를 가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사체 관련 기관 등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연합뉴스는 북한 화물 열차가 압록강 다리를 건너 중국 단둥에 도착했다며 이는 전염병으로 북한과 중국이 1년여간 중단됐던 육지 교육을 재개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퍼일이 이전리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1년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후 기차를 통해 중국과의 국경 교육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이 평양 도발 행위에 공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